천식의 치료. 크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그거를 넓혀줄 수 있는 브론코 다일레이터, 심텀 릴리버를 쓰고요. 그다음 어쨌든 이게 에어웨이의 하이퍼 레스폰시브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다 ICS입니다. 그래서 ICS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ICS만 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에 숏액팅, 롱액팅, 뭐 베타고니스트, 안티콜리너직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요즘 약간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천식에서는 베타2 아고니스트를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사바. 그래서 근데 약 이름 있잖아요. 이거 사바의 살부타몰, 뭐 라바의 살메테롤, 뭐 이프라트로피움, 티오트로피움, 이름을 저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사바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라마 이렇게만 나왔는데, 티오트로피움, 물론 이제 COPD 문제긴 했는데 티오트로피움이 답으로 나오거든요. 라마라고 안 나오고, 뭐 장기간 작용, 뭐 항콜린지 항콜린지 이렇게 안 주고 답을 티오트로피움 이렇게 줘버려요. 약 이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 이름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자, 천식에 대한 조절이고요. 사실 천식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얘예요. 뭐 약은 사실 좀 뻔해서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식 환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래? 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식하고 COPD의 가장 다른 점인데, 천식은 숨이 찼다가 안 찼다가 하는 병이잖아요. 숨이 한번 찼다가 멀쩡해졌다, 다시 찼다가 멀쩡해졌다 하는 병이에요. COPD는 어떤 병이에요? 숨이 점점 차서, 그러니까 이 폐기능 자체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COPD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폐기능 자체를 가지고 시비어리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천식은 멀쩡할 때는 완전히 멀쩡하거든요. 숨 찼을 때는 또 완전히 숨 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식 환자를 분류하나요? 라고 하면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평가하는 지표가 5가지 있어요. 이거 뭐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가이드라인이 맨날 나오지만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지표가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지표를. 보시면 별거 없어요. 첫 번째가 데이타임, 그러니까 주간 증상, 일상활동의 제약, 야간 증상, 그다음에 레스큐 트리트먼트의 필요, 마지막이 령 펑션 중에 PFR 또는 FEV1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드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밤에는 증상이 없어야 돼요. 숨차서 깬 적도 없고, 그리고 령 펑션도 노말이에요. 근데 낮에 활동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숨차서 그냥 뭐 아까 얘기한 뭐 벤톨린이라고 하는 살부타몰, 사바 뿌리고 좋아지는, 그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식 환자가 조절이 잘 되고 계시네요, 지금처럼 치료를 계속 하시죠? 라고 말을 하려면 밤에는 한 번도 숨이 차면 안 되고 낮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숨 차서 뿌리면 금방 좋아지는, 그 정도가 조절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거나 단계를 오히려 낮출 수 있고요. 조절이 안 되면 치료 단계를 점점 높여야 됩니다. 조절이 잘 될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즘 이제 바뀐 개념이 뭐 쇼덱팅 베타2 아고니스트만 뿌린다는 개념이 없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식에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치료 안 하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천식 환자가 있는데 뭔가를 해줘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스텝 2예요, 사실. 원래 스텝 2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천식 환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쓰는 약이 뭔가요?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라는 의미가, 내가 천식을 지금 치료를 해. 내가 천식 환자를 치료 시작을 해. 그럼 쓰는 약이 뭔가요? 로도즈 ICS예요. 그러니까 유지치료라는 말이 붙긴 하지만 유지치료의 첫 번째가 로도즈 ICS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도즈 ICS.
그리고 이런 유지치료를 하는데 숨차서 중간중간 사바를 뿌리는 거지, 사바는 치료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왜 협심증 환자에서 치료 물어보면 이 협심증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 쓰니? 안정형 협심증에서. 그럼 우리가 무슨 약 써요? 안정형 협심증에서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약.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니트로글리세린을 줘서 내가 이 환자를 치료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지. 니트로글리세린은 뭐예요?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잠깐 안 아프려고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아픈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로 우리가 안정협심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천식에서 사바를 뿌리는 건 숨이 차니까 지금 그 숨찬 걸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뿌리는 거지 그 자체가 천식에 대한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에 대한 치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ICS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게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이 돼서 그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거지 옛날하고 바뀐 게 없어요. 천식의 치료는 ICS예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ICS에서 끝나요, 시험 문제가 대부분. 천식 환자 왔네, 유지치료 뭐 할래? ICS 끝. 이게 다예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죠, 사실은. 치료는 별로 어렵게 안 나와요. ICS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로도즈 ICS에다가 라바를 추가합니다. 로메팅 베타 아고니스트. 그 이상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밑에는 요거 대신할 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로도즈 ICS 대신에 난 뿌리는 게 너무 싫어. 나 알약 먹는 게 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코트리엔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약들을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나는 로도즈 ICS 더하기 라바를 쓰기 싫어. 그럼 로도즈 ICS 하면서 미코트리엔 모디파이어를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건데 굳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얘기는 얘네가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리슨에도 똑같은 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 아까 그 내용이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38세 남자 환자가 뭐 읽어보면 천식이에요. 천식. 근데 천식이라는 거 알고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38세 남자인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호흡곤란이 있대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수면에도 지장. 그리고 자 됐다. COPD입니다. COPD. 오케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하여간 호흡기에서 뭐 다루는 병 중에 뭐 제일 중요한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험에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고요. 환자도 제일 많고 뭐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100% 나오는 병입니다. 일단 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COPD 하면 일단 원인은 그냥 무조건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하면 COPD를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COPD는 무조건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담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플라마토리 셀 리크루트먼트가 일어나서 여기서 이 뭐 뉴트로필이랑 마크로파지에서 이가 엘라스타제라고 부르는데 엘라스타제 좀 MMP 뭐 등등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나오면서 프로테이네이즈죠. 이 폐가 망가지는 뭐 이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잡하게 뭐 아실 건 없고 어차피 이런 아주 기본적인 패스피지올로지는 안 나오니까 치료, 뭐 진단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문제집에 이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옛날 문제인데. 밑에 것부터 먼저 보시면요. 흡연에 의한 엠피제마에서 폐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무엇인가? 답이 3번이에요. 엘라스타제라고 하고요.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흡연자의 호중구와 폐포 대식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분비되어 폐기종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은 보시면 앞에 그림을 봤으면 메이트리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 뭐 이런 게 있었죠. 엘라스타제라고 부릅니다. 이 합쳐서 얘네들을 문제집에 있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그 기본적인 거 얘기하다 나왔는데 COPD에는 폐기종이랑 만성기관지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감별하는지 어제 PFT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별했었죠? 우리가 어쨌든 obstructive에 아스마랑 COPD가 있고 COPD에 엠피제마와 크로닉 브론카이티스가 있다. 근데 이 둘을 감별할 때 뭘 본다? 맨 밑에 보시면 DLCO라는 걸 보면 감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DLCO가 감소하는 게 엠피제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라스틱 리코일, DLCO가 감소하는 게 엠피제마다. 근데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COPD 거의 다 엠피제마고요. 어, 이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라는 병 자체가 국시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엠피제마만 나왔었습니다. 뿅. 자, 그래서 우리가 COPD를 주로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일단은 정의상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40세가 넘어야 돼요. 이게 아주 만성적인 어떤 물질에 노출돼서 생기는 거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40세 이전에 진단을 하진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생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생기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40세 이후에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증상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 그러면서 중요한 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만 있는 병은 많잖아요. 이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업적으로 어떤 무슨 분진 이런 거에 노출된 병력이 있어야 돼요. Smoke from home cooking and heating fuel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COPD를 일으킬 만한 직업적인 위험인자의 노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을 위한 검사는 이제 뭘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병력이죠. 병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담배예요. 담배를 뭐 수십 감년의 흡연력이 있어요. 그런 40대 이상의 환자에서 숨차서 왔고요. 기침가리가 많고 결국은 PFT, 스파이로메트리를 해서 어제 얘기한 그 FVC분 FEV원이 70%가 안 돼요라는 걸 보여주면 아, COPD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자, 맨 위에 뭐 기도 폐쇄 그래서 나와 있는 건 어제 PFT를 떠올리시면 다 이해가 되실걸요 아마. FVC는 FEV1, FEV1이 감소하는 게 특징이고요. TLC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랬죠? 증가하고 어제 그림 떠올려 보시면 뭐 레지디얼 볼륨도 증가하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Vq 미스매치고요. 이 폐가 망가지면서 이 폐혈관,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요.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RV에 이 프레셔 오버로드가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심실에 프레셔 오버로드가 걸리게 되고 나중에 RV 페일리어로 진행을 하죠. 이걸 우리가 코어 풀모날레라고 하고 카디오 때 나왔던 애예요. 예. 폐성심. 좀 이따 얘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단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COPD는 병력을 그러니까 히스토리에서 임상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PFT에서 아, obstructive네라고 하면 그냥 COPD라고 진단을 합니다. 치료를 볼까요? 치료입니다. 어제 천식처럼 COPD도 평상시 치료, 그리고 급성 악화의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쓰는 약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 볼까요? 자, 약을 먼저 볼까요? 약을 보면 이 천식 때 나왔던 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 이름까지 뭐 다 똑같으니까 어제 외웠던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뿅. 요게 가이드라인이 이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냥 단계라는 개념에서 설명이 쉬워서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려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식은 숨이 찼다 안 찼다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폐기능을 가지고 환자를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멀쩡할 때도 완전히 멀쩡하기 때문에. 근데 COPD는 점점 폐가 망가져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 기능을 가지고 환자를 나눌 수 있죠. 일단 FVC는 FEV1은 무조건 70%가 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EV1을 보면 FEV1을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 1, 2, 3, 4를 나눕니다. FEV1이 80% 이상이면 마일드, 50에서 80%가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뭐 30에서 50이 시비어, 30 미만이 벨 시비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전에는 그래서 요 1, 2, 3, 4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추가해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뭐 요즘 좀 바뀌긴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테로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에요. 천식이랑 치료가. 그래서 이게 지속적이다거나 너무 심하다거나 하면 이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를 계속 뿌려주는 게 오히려 차라리 더 안전하고 더 부작용이 적어요. 오히려. 이네일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약에 속해요. 사실은 평생 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일드 인터미턴트를 줬다. 그럼 답은 거의 뭘까요? 무조건 답은 항히스타민제가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비어 인터미턴트나 퍼시스턴트를 줬다면 그건 뭐예요?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에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많이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랑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죠. 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뭔가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는 다 잘 들으니까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고민이 없어요. 이것만 쓰면 돼 그냥.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일드 인터미턴트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만 쓰기로 했어요. 여기 항히스타민제만, 여기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만 쓰기로 했어.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코막힘이 안 들어요. 코막힘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마일드 인터미턴트긴 해.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래. 근데 코막힌 게 내가 조금 불편해. 코막힘을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디컨제스턴트라는 약을 따로 추가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이거든요. 근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에서 코막힘까지 있으면 증상이 좀 심한 편이라서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디컨제스턴트는 언제 쓰냐면 감기약으로 써요. 우리가 감기 환자 오잖아요. 코감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광고 보면 뭐 콧물 코 막힘에 뭐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그 콧물 코 막힘이라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든요. 감기에서 제일 좋은 약은 사실 항히스타민제예요. 근데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콧물이 많이 줄어요. 근데 코 막힘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지. 감기 환자가 왔는데 코 막힘이 불편하대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을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코감기약, 콧물 코막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유명한 약에 여러 개 있는데 뭐 액티피드 뭐 어쩌고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약들은 무슨 약인가요? 항히스타민제랑 슈도에페드린 섞어놓은 복합제. 다 코감기약이라고 하는 약들이 똑같아요. 페니라민에 슈도에페드린 두 개 섞어놓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코막힘에는 우리가 슈도에페드린이라는 감기에서 코막힘에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걸 쓴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그런 걸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대부분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따로 그걸 쓸 필요가 별로 없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 의사인데 감기약 처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은 항히스타민제 1세대 안 쓰죠, 잘. 2세대, 뭐 3세대 이런 거 쓰잖아요. 안 졸린 거. 뭐 세티리진, 뭐 지르텍, 알레그라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상품명으로 하면. 뭐 로라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감기에서는요. 감기 환자 왔네. 근데 감기 환자가 선생님 야 감기약 먹으면 너무 졸려요. 졸린 약 주지 마세요. 오케이. 저는 지르텍 또는 뭐 알레그라 이런 거 주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거의 안 들어요. 감기에 의한 콧물은 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돼요. 감기에서 콧물은 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은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졸린 감기약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문제를 볼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받은 23세 남자다.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히스타민제가 안 듣는 증상이 뭐니? 코막힘. 4번. 7세 소아가 왔다. 눈 밑에 보라색 침착. 코막힘에 좋은 치료제는? 알레르기 비염인데 코막힘에 좋은 치료제 물어보면 5번이에요. 5번. 자, 그리고 국시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있을 텐데, 아니네. 한 문제가 있네. 32세 여자가 코막힘 때문에 왔다. 시작부터 코막힘이에요. 4년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과 재채기가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대요. 근데 코막힘이 있고 최근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는데 코가 막혀서 잠을 자기 힘들대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돼요? 알레르기 비염인 건 알겠어. 근데 잠을 자기가 어떻대요? 힘들대. 그럼 이 사람은 마일드예요? 마일드가 아니에요? 마일드가 아니지, 이 사람은. 그럼 무조건 답은 뭐예요? 인트라네이잘 스테로이드예요. 그리고 왜 굳이 코막힘을 줬는지도 알겠죠? 코막힘이니까 항히스타민제 갖고 당연히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을 써야죠. 스테로이드 코항금무. 근데 바로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환자가 일주일에 3일 증상이 있다. 밤에 잠은 잘 자고 일상활동에 지장은 없다. 콧물이 심해서 왔다. 치료제는 항히스타민제.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일드 인터미턴트고 코막힘도 없어. 이런 거 줘요. 그럼 답은 그냥 경구 항히스타민제가 답이에요. 이 스테로이드 코암 분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의 때 얘기했던 거. 마일드 인터미턴트면 거의 이 항히스타민제가 답이고요. 그 외의 거 심한 거 주면 다 이 스테로이드 코암 분무 고르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네프로랑 엔도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이 감염, 혈종, 류마티스 뭐 이런 거 아마 강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보고 할 거고요. 질문을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못해서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되게 쉽습니다. 메디프리뷰 뒤에다가 숫자 2를 붙이시면 됩니다. 2를 안 붙이면 원장 선생님한테 가요. 1 붙여도 딴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2를 붙이시면 저한테 옵니다. 근데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너무 미친 듯이 많이 바쁩니다, 요즘.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답을 못 드리긴 하고요. 메일 확인 잘 못하긴 하는데 일주일 내로는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보내시고 까먹고 계시면 답이 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보내시면 제가 아주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메일을 알려드렸는데 A4 4장을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뭔가 공부하다가 질문을 30개인가 보낸 분이 있었는데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책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게 도저히 답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잘 가시고요. 이렇게 잘 가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화면으로 잘 가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